이뻐. 아이고 이뻐. 아, 가자 가자 가자. 나봉아. 엄마 목소리 나서 왔어. 엄마 목소리 나서 왔어. 가자. 데리고. 아이고 이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엄마 날로 틀어줄게. 가자. 가자.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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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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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여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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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길이 안 보여.
우드박스에다가 제가 식물을 심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방부목으로 만든 그래도 좀 이렇게 커다란 우드박스들이 있지만 집에서 간단히 가정에서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귤 박스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고, 육지 같은 경우에서는 와인 박스라든가 아니면은 소품샵 같은 데서 되게 빈티지한 박스들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식물을 바로 심어도 되는지, 만약에 심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밑처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오늘 목적이 뭐냐면 튤립을 심을 건데, 절화용으로 제가 이제 아무래도 플로리스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케나 꽃다발 같은 거를 쓸 때 이제 봄에 절화용 튤립을 많이 구입해서 쓰는데, 제가 구분이 되게 많으니까 이거를 실내에서 지금 여기 온실 안에서 절화용으로 이걸 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드박스에다가 튤립을 굉장히 빡빡하게 이제 심을 건데, 그 밑처리를 하는 거를 간이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전문적으로 그 호텔 로비라든가 빌딩 로비 같은 데다가 간이 정원을 만들 때 우드박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데, 그런 거 돈으로 구입을 하려면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 것들은 밑처리가 굉장히 완벽하게 돼 있어서 나무도 일정 두께 이상이어야 되고, 안에 밑처리하는 비닐이라든가 소재라든가 물 빠진 구멍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철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게 아니라 간이로 있는 우드박스 같은 거에다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이 우드박스들은요, 보통 합판으로 넓은 판넬을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모나고 긴 그 나무판들을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조각조각 만들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유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잘 붙인다고 해도요, 그 사이로 흙이나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방법이 아니라 집에서 간이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전문적으로 우드박스 내 처리할 때는 비닐을 쓰긴 하던가 아니면 FRP 같은 걸로 레진으로 해가지고 안에 완전히 플라스틱 막 같은 걸 씌워서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집에서 하실 수 없고요. 간이로 할 때는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거 쓰레기 봉투 비닐이에요. 이런 비닐 카바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와 나무 판넬 사이에 그 유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흙이랑 물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나무를 아무리 방부목 소재를 한다고 해도요, 여기에 흙이 닿았기 때문에 계속 물하고 접촉이 돼서 그 우드박스들이 금방 상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뭐 여기다 오일스텐 바르고 뭐 바깥에다 여러 가지 처리를 한다고 해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흙하고 나무를, 우드하고 나무하고 만나는 면을 이렇게 간이로라도 비닐로라도 이렇게 싸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전문적으로 하는데 보면은 이런 비닐이 아니라 완전 천막 비닐 같이 두꺼운 걸 쓰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집에서 많이 쓰시는 이게 쓰레기 봉투 비닐로라도 이렇게 간이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 흙하고 닿는 면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를요, 이 박스를 집 안에다 두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다가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배수층을 만들고 호수를 연결을 해서 필요 없는 물을 빼내는 그런 장치를 하면 되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만일 물을 많이 주면은 좀 많이 줘서 물이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을 그냥 자연적으로 밑으로 침투시켜서 밑으로 빠지게 하는 용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닐로 대강 싸고 밑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물을 주게 되면은 아마 밑으로 빠질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박스라는 게 내가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딱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이 나무 박스들이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튤립을 심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구근 심을 때 공식이 보통 이 구근 부피의 2~3배 깊이니까 이 정도만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밑에다가
흙을 다 채워야 되는데, 사실 얘가 이제 튤립 나중에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 뿌리가 흙이 깊다고 그래서 얘가 또 더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했다시피 튤립은 1년초 취급을 받은 거라서, 특히 또 저는 또 이거를 절아서 잘라버릴 거라서 이렇게 오래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뭐 이렇게 밑에다가 다른 흙 대신에 다른 거를 해가지고 높이를 좀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흙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번 쓴 흙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얘를 이동을 할 때 너무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배수충을 만든다고 그래서 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가끔 화분이 막 엄청 클 때 그 밑에다가 배수충 만든다고 마사토를 왕창 집어넣어서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간단히 쓸 수 있는 가장 큰 재료는 사실 뭐냐면 스티로폴이에요. 그 스티로폴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스티로폴이 식물에 닿게 되면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 스티로폴이라는 재료 자체는 식물 자라는데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단 너무 일정량 이상 올라갔을 때, 너무 많이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흙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요. 근데 걔를 배수층을 만드는 용도로 만든다고 하면은 사실 주변에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그 스티로폴이거든요. 스티로폴은 뭔가를 흡수하지도 않고요. 매우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입자도 내가 알아서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뜯어내는 모양에 맞춰서, 뜯어내는 크기에 맞춰서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스티로폴을 쓰시는 경우도 좋다고 저는 봐요. 자, 근데 오늘은 스티로폴 대신에 뭘 할 거냐면 집안에서 식물 키우시는 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바로 이거예요. 플라스틱 화분들 집에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거는 지름 15cm짜리고 10cm짜리들도 되게 많으시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모아두시고 다른 식물 키우는데 용도로 쓰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간단하게 배수층이라든가 아니면 스티로폴 대신해서 뭔가 밑에를 쌓아야 할 때 이걸 되게 많이 써요. 자, 지금 요거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15cm짜리 화분 박스를요, 밑에다가 얼기설기 박을 거예요. 자, 요 정도로 박은 다음에 이 나머지 공간을 흙을 채우고 그 다음에 튤립을 심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화분과 화분 사이에 얘가 자라는데 필요한 흙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층이 이 뿌리 되게 가까이까지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화분 밑을 통해서 공기층이 여기 끝까지 올라와서 오히려 얘 식물이 자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가끔 어디서 화분을 가져가서 분갈이 할 때 기존에 있던 화분을 뒤집어 봤더니 밑에 스티로폴이라든가 혹은 화분 밑에 이렇게 빈 화분들이 쑤셔 넣어져 있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기능적으로 생각 외로 나쁘지 않고 오히려 기능적으로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좀